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김연입니다. 30년 경력의 한마음 이민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한마음 이민법인의 굉장히 특별한 두 파트너를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미국 투자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오신 줄리아 박 변호사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온 줄리아 박 변호사입니다. AAEB5 그룹이라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그리고 하와이에서 리저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리저널 센터 공동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긴 변호사님은 20년간 한국 파일링을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저는 충분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H&H 러의 변호사 오스틴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제 투자 이민을 시작했고 여러 한국에 있는 그리고 또 중국, 베트남에 있는 에이전트들과 일을 해왔고 특히 한마음하고는 벌써 거의 20년 됐네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변호사님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시간 구애받지 않고 급한 일 있을 때 다 도와주세요. 오스틴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맡았던 일에 대해서 실패하시면 저는 환불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시는 책임감과 자기 명예에 대해서 또 의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이런 분들과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EB5 이민 상담가 수속인데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한테 나오는 답변들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질문하겠습니다. 2026년에 많은 분들이 9월 30일 전에 5.16이라고 하는 서류가 접수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접수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9월 30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어떤 문제점과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9월 30일 전후를 이렇게 나눠서 많은 이민 회사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2022년도에 개혁이 된 투자이민법이 5년 동안 유효하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다시 연장이 안 되면은 2027년 9월 30일 선셋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심사가 중단이 될 수 있어요. 리지널 센터 프로그램 투자 이민이 만약에 연장이 안 될 경우 2026년 9월 30일 전에 I-516가 접수가 되어야지 지금 개혁에서 보호해주는 모든 EB5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0만 불 투자하신 분들이 추가 투자하실 필요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거고 조건 해지도 지금 법과 똑같이 조건 해지 하시고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는데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접수를 못 하시면은 접수를 하시더라도 심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9월 30일 전에 접수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그런 혜택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금년 9월 30일까지 접수 못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접수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프로텍션을 받으실지 모르시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금년 9월 30일 날까지 날짜를 못 맞췄다고 해서 1년을 훌쩍 기다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있거든요. 9월 30일까지 뭔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지만 내년 봄이라든지 조금 몇 달 시간이 지나면은 윤곽이 잡히니까 9월 30일 날짜를 못 맞추셨으면은 일단은 한 템포를 죽이셔야 돼요. 이미 기차는 떠났고 다음 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택시 잡아 타고 떠난 기차를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금은 어차피 보장이 안 되는 시점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영주권까지도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9월 30일 날짜를 못 맞추면은 그러면은 좀 리스크가 너무 크죠. 조금 몇 달만 기다리세요. 내년 중으로는 뭔가가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 프로젝트가 루럴이다, 얼반이다 이렇게 나눠서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실은 이 한국에 있는 이민회사들이 광고를 무자르듯이 하고 있어요. 초고속 루럴, 2년 안에 받는다. 이렇게 루럴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 2024년에는 얼반 프로젝트를 많이 신청했던 한국이 지금 반대가 됐어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이민회사들 광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루럴이 얼반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건 팩트예요.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루럴과 얼반이 도심형과 시골형이 갈린 게 2022년도였잖아요. 근데 2022년도 전에 루럴이 빨리 프로세싱이 되는 혜택이 없었을 때는 그냥 모든 프로젝트 중에 위치가 시골이면은 사람들이 안 했죠.
가능하면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플로리다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지역의 투자가 몰리다 보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해서 돈이 돌지 않는 지역에 자본을 수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자금이 충분한 뉴욕이랑 캘리포니아로 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시골에 투자를 하면은 진행을 빨리 해준다라고 해서 만든 게 루랄 카테고리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더 빨리 해주고 그쪽으로 유도를 했을 때는 내가 기업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주권을 빨리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애들의 나이라든지 우리 애를 뭐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키우려고 하는데 뭐 지금 중3인데 얼반을 해서 뭐 3년 4년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루랄이 맞는 건데 급하지 않다면 얼반이나 루랄이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프로젝트만 보시는 거고 네, 그렇죠. 급하시면 얼반은 보지 마시고 루럴 안에서 프로젝트를 보시는 거고. 루럴 프로젝트와 얼반 프로젝트의 지금 프로세싱 실제 타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항상 그 이민국하고 소통하시기 때문에 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민국 승인서라고 하는 I-516의 승인서를 받는 걸 얘기하는데 그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보면은 루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리는 것 같고 얼반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2개월에서 18개월 이 정도로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 프로젝트가 경제가 좋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경제가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루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베케이션 홈이라든지 리조트 같은 게 많고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는 운영이나 이익을 내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얼반 같은 경우에는 하우징 아니면 컨도미니엄 같은 항상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영향이 별로 미치지 않은 로케이션들이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경제가 좋다 그러면은 상관없겠지만 항상 업앤다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결정을 하실 때 그걸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7월 2일 날인가 미국의 정부에서 공표한 게 있었어요. 네. 자금 출처 심사 강화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강화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강화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민구에서 심사하는 심사 직원의 어떤 재량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룰이 적용이 되면서부터는 어떤 서류들이 접수가 됐는지 조금 더 스탠더다이즈된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고객분들한테 상담 드릴 때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서류들도 민구에서 얘기하는 서류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은행에서 발행하는 서류 그래서 좀 더 공식적인 서류들을 요청을 할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7월 2일 날 정부가 발표한 그 이름이 뭐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NPRM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규칙 제정 공고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원금 상환 미니멈 일정.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게 영주권 받는데 얼마 걸려요?가 첫 번째 질문이고 돈은 언제 돌려받아요?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그 돈 돌려받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이민법상의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뒤가 되는 시점이 미니멈 커트라인이었어요. 계약 기간이 5년 정도 되는데 투자 만기 시점에서 내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안 됐으면은 회사에서 돈을 돌려줄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그 돈을 받아갈 수가 없었어요. 서스테인먼트 피리어드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돈이 돌아오면은 회사는 그 돈을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NPRM의 이 행정규칙 제정안에 나오기를 그 2년은 임시영주권을 받은 2년이 아니고 투자를 해서 내 투자금이 JC에 프로젝트 컴퍼니에 들어간 시점부터 2년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내가 그냥 송금한 시점에서 그 JC로 들어가는 시점이 뭐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송금을 하고 한 2년 반만 지나면은 고용 창출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회사가 원금 상환을 하면 저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내 돈이 리디플로이가 될까봐 걱정하실 일은 이제 사실상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NPRM은 지금 공지일 뿐이에요. 우리 앞으로 요렇게 제정을 할 거니까 지금 이제 60일 동안 공고를 해놓고 커멘트 받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으로 공표가 될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원금 상환 부분은 이미 한번 소송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우리 한국 분들이 고르게프는 다 기본적인 의미는 아시거든요. 근데 고르케를 요즘 이민회사들이 한국에서 많이 막 강조를 하면서 네. 손님들한테 그 설명을 하거든요. 고르케가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UK가 2022년도 투자이민 개혁이 되면서 프로젝트 사이드와 리저널 센터 그리고 프로모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일을 맡으신 분들을 이민국에서 더 단속하고 정확하게 더 신빙성과 투명성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뭐 폼들 갖다가 외국에 있는 마케팅 에이전트, 이주공사들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I-4UK인데 여기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냐면은 프로젝트를 프로모트하는 회사가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이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혹시 범죄 기록은 없는지, 사업 경험은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 I-56K라는 폼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폼과 같이 이제 첨부를 해서 이민국에다가 접수를 해야 되는 게 마케팅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마케팅 에이전트가 받는 마케팅 피는 얼마가 되는지까지도 디스클로즈를 하게 해서 투자자들이 손해가 없도록,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케팅 에이전트들로부터 요구를 하는 폼이 이제 I-56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고르 F에 대해서 이민회사들이 광고하는 것 때문에 고르 F가 있는 프로젝트는 믿어도 된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 이민 관심자들께서 고르 F 있죠? 이걸 물어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956F는 예를 들어서 리저널 센터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자를 50명을 모집을 해요. 2022년도 전에는 이 프로젝트 서류가 들어갈 때 투자자 서류가 반은 프로젝트 서류가 들어갔고 반은 자금 추천 서류가 들어갔어요. 2022년도에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민국에서 저희 리저널 센터한테 너네들이 나가서 투자 모집을 하기 전에 예전에 이렇게 반 들어있던 그 투자 서류를 미리 다오. 그래서 한 번만 접수를 하면은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금 출처 서류만 받고 자금 출처 서류만 검토를 할게 라고 해서 만든 기능이 I-956F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EB5 프로젝트는 I-956F를 먼저 접수를 해야지만 개개인의 투자자가 I-5162를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승인까지는 안 받아도 돼요. 일단은 접수는 해야 돼요. 물론 승인까지 받으면은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956F가 있나요? 라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는 게 모든 프로젝트는 956F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956F 승인이 났나요? 는 물어볼 수가 있죠. 여러 이민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중에 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어드바이스를 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I-956F가 승인된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는 게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정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테크니컬해요. 해본 사람이랑 하는 거랑 처음 해본 사람이랑 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프로젝트든 변호사든 같이 동행을 하는 그 이민법인이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랑 일하는 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숏컷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자 이민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으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9월 30일 전에 접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연장이 잘 돼 왔지만 연장이 되겠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또 80만 불에서 90만 불, 95만 불 인상이 되면은 그것도 한국 돈으로 보면은 2억 이상이 될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지금부터 자금 출처 서류들을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서 시작을 하시면은 9월 30일 데adline까지는 잘 마칠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야지 RIA를 통해서 80만 불 투자금으로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능하시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미현의 미국 이민의 모든 것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한마음에 오게 되면은 편합니다. 워낙 오래 이렇게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프로페셔널들하고 일하는 게 왜 중요하다는 걸 항상 느끼고 다음에 오게 되면 또 이 채널을 통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업계에서 굉장히 오래 했던 베테랑 전문가들이 우리 미국 투자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또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미현의 미국인의 모든 것 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30년 경력의 김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